반갑습니다. 선희쌤의 마음동행 심리상담가인 이선희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외도를 당한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탓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틀린 방향일 때가 많습니다. 외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외도를 선택한 사람의 책임에 가깝습니다. 아니, 외도를 선택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 조절 방식, 충동, 회피가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신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 보는 용기입니다. 잠깐 안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 상담센터가 새롭게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 기념 이벤트로 유튜브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작은 선물들을 드리려고 해요. 많이 참여하시고 큰 힐링 받아가세요. 자, 오늘 피디님 어떤 게 좀 궁금하실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외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는 이런 스스로 자책이 좀 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외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는 설명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상대의 선택이나 관계의 어떤 미성숙이나 또 아니면 감정관리 능력이나 또 자기 자신의 책임에 대한 회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스로를 탓하기 전에 이 문제의 원인이 모두 나한테 있다라는 생각부터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가 부족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과 욕구를 건강하게 다루지 못해 선택한 어떤 행동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가해자 피해자라고 참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외도를 하신 분이 오히려 더 화를 내거나 상대가 오히려 위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외도는 관계 문제 때문인가요? 부부싸움이 많았으니 그럴 만도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갈등이나 불화는 외도의 어떤 배경이 될 수는 사실 있어요. 하지만 외도의 정당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좀 있어도 외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관계가 어려웠다고 해서 누군가의 책임을 회피하며 외도를 선택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실제로 많은 부부가 갈등 속에서도 외도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즉, 이제 외도는 결국 그 사람의 선택과 책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외도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혹시 성향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몇 가지 이제 경향이 좀 관찰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감정 조절이 조금 미숙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좀 충동적인 경향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회피적인 어떤 애착이나 책임 회피, 이런 성향으로 인해서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면 순간적인 이렇게 만족, 또 도파민이 이제 폭발된다라고 좀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우선시하고 장기적인 어떤 관계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점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계속 말을 하죠.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 외도는 어디까지나 선택한 사람의 행동의 문제입니다. 상대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인 어떤 미성숙이나 이런 것들 때문일 경우가 많죠. 외도는 정말 한순간의 실수일까요?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잖아요. 한 번의 실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로 와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외도는 단순한 어떤 순간의 충동으로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외도에는 계기나 또 선택이나 또 이걸 축소시키려고 하는 은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포함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즉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우발적인 실수다라기보다는 여러 단계를 거친 의도적 행동,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수는 사실은 반복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외도는 여러 단계의 선택과 은폐가 있어야지 가능하기도 하고, 충동보다는 약간 이제 의도된 행동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외도한 사람이 화를 내기도 하는데요. 외도 후 죄책감 없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화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여러 케이스들을 봐도 어떤 분이, 아니, 지가 잘하면 내가 했겠냐. 이런 이제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부인한테서나 남편한테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 저도 처음부터 누가 잘못했다 사과해서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하면 또 안 돼. 우리는 뭐 법정에 있는 판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왜 외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줘도, 그리고 그거를 배우자가 조금만 채워주기만 해도 이게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흔히 책임전가와 좀 관련이 있는데, 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피해자한테 오히려 화를 돌리면서 스스로 방어하려고 하는 심리적 기제?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제 투사적 방어라고 얘기하는데, 투사는 상대를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 내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사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외도한 사람이 느껴야 할 어떤 죄책감을 피해자에게 전가한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어떤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이런 질문 많은 분들이 가장 조심스러워 하세요. 일단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외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외도를 한 사람한테 있다는 걸 꼭 오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관계 속에서 생긴 어떤 패턴이나 소통 문제를 점검하는 것은 향후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잘못이 없다는 것은 외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책임과 관계의 점검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외도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지만 관계 패턴을 점검하는 것은 향후 회복을 위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계 점검은 자기 자신을 좀 발전시키기도 하고 점검해 보기도 하고 미래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과정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요? 용서 여부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이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용서해라, 안 해라 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해요. 이 자연스럽게 이 용서하는 마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힘든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소거가 되고 없어져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용서 여부는 사실은 상대방이 책임을 좀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의지를 보이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랬던 분이 있는데요. 이 절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근데 이 외도도 좀 다양한 외도가 많거든요. 남자분들의 외도와 여자분의 외도가 좀 다르거든요. 여자분은 일단 여자를 만나고 또 뭐 직업 여성들 있죠. 뭐 술집에서 만난다던가 이런 사람들도 다 외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신적 외도도 외도다라고 생각을 다 좀 뭉텅거려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어떤 뭐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해야지 외도다. 그리고 직업 여성은 거기서 또 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는 관점이 참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있죠. 뭐 TV에도 나왔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외도하는 장면, 손잡고 걸어가는 장면을 30년이 돼도 용서하지 못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어떤 우리 내담자분이 나도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게 너무 두렵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그 남편한테 충분하게 제대로 사랑을 받는다. 여자로서 사랑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마 없었을 수도 있고, 그때 충분하게 사과를 못 받았을 수도 있어. 그리고 한 번의 사고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큰 나무로 그냥 한번 위에 가서 벌리고 서봐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되게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고, 이 남편이 어떤 상황이 되든 또 부인이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그냥 다 받아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피해자를 받아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 노력과 또 진정한 반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결국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회복의 과정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태도나 책임, 또 인정의 여부, 또 재발 방지 노력,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소거되고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외도 후 상처가 유독 오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안 잊어지죠. 뭐 30년을 또 곱씹었다고 하는데 그 순간순간 내 자동적 사고를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외도는 배신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 유발을 합니다. 사랑보다 좀 이렇게 신뢰가 부서진 충격이 오래 남는다는 거죠. 이 사랑보다 신뢰가 깨진 충격이 더 오래 남기 때문에 외도는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안전망,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배신 경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기억에서 쉽게 사라지지가 않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스스로를 절대 탓하시면 안 돼요.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감정을 좀 정리도 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마음을 돌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처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 과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는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이제 과하게 화나 슬픔이나 배신감 이런 감정들이 있을 때 부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좀 일단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서 시작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건을 좀 객관적으로 좀 재구성해서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를 계속할지 말지를 재평가 좀 해보고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한번 설정해 보셔야 돼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게 상처를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은 시간과 자기 돌봄을 통해서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요거는 감정 정리나 다음에 또 감정의 재구성, 또 경계를 재설정도 해보시고 관계의 재평가도 해보시고 한 이런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면 상담도 큰 도움이 되십니다. 자, 오늘 PD님은 조금 그 외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나이긴 하셨는데요. 오늘 얘기 중에서 어떤 게 좀 기억이 나세요? 소장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고 해서 나 스스로한테서 어떤 잘못을 찾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외도를 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외도는 상대의 선택이지 당신의 책임은 아니니까요.
관계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찾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 마음을 잘 돌보는 채널, 선희쌤의 마음동행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